고고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0년 전 또 네. 추팔 투어 한번 떠나볼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면 1993년 7월인데 네. 그때도 뭐 좀 중요한 뉴스가 있던가요, 조시프님? 지난번에는 조금 고생하셨는데 뉴스 클리핑 하시기. 뭐 요새 이렇게 제가 나무 위키를 나무 위키요. 나무 위키 진짜 많이 봐요 저. 네. 내가 살았던 시대인데도 월별로 있었던 일이 뭔지는 기억 안 모르죠, 나니까. 그거는. 아 요게 그 바클리 얘기하던 바클리 그걸로 얘기했던 네, 그런 그거에 거. 7월 판 아. 7월호. 사실 바클리 그거야 뭐 제가 좋아하는 얘기니까 그쵸, 그냥 그쵸. 할 수 있는데 네. 이 사건은 저는 조금 요번엔 무거운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네네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네. 아시아나 그 항공 사건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사고 하나 있었어요. 그문 연 거 말씀하시는 이른바 비상구 개문 착륙 사건인데 비상구를 갑자기 어떤 분이 열어서 와, 네네네. 좀 황당하죠. 운영 과실이나 기체 결함이 아니라 충격적이었죠. 정신 나간 승객이 네네네. 이제 비상구 열다가 이제 불법 행위에 이제 적발된 아주 네. 승객들을 위험에 처하게 그렇죠. 했던 그런 네. 근데 이게 항공 중에도 열리나요? 나 그게 그게 제일 궁금하던데. 이제 그게 완전히 열리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고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 고도가 낮게 되니까 이제 착륙 시점이 네. 되면 그게 열리나 봐요. 아. 그러니까 이미 떠는 있는데 어. 약간의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결함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약간의 시간차가 어느 정도 고도 이하로 되면 네. 열리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해는 잘 안 갔어요. 그게 열릴 수 있다는 그쵸. 게.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인터넷 같은데 네. 비상구에 타시는 분들이 그쪽에 타시는 분들이 인증샷을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아 좀 무섭다. 그리고 어떤 놈이 오면 잡겠다 내가 이런 아 이게 또 인증샷이 그런 아. 인증샷들을 좀 올리시곤 하는데 아. 밈 삼아서 네. 제가 기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저는 이 사건을 제가 뉴스로 보던 게 기억이 나요. 이제 아주 큰 사고고 아마 아시아나 항공에서 제일 큰 사고가 네, 이제 93년 7월 26일에 있었던 국내선 사고인데요. 이게 요때군요. 네. 이제 김포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김포밖에 없었죠. 공항이. 네네네. 김포를 출발해서 목포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던 이 국내선이 네. 관제탑의 안내를 무시하고 네. 기장이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가 인근 야산에 이제 추락해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나요. 예, 맞아. 착륙을 시도하다가 야산에서 그 피트가 고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걸려서 충돌이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추락을 했는데 이게 그 목포공항이 워낙 소규모 공항이어서 착륙 장치 약간 이런 게 좀 없었대요. 그리고 활주로 역시도 굉장히 짧았고 악천후로 이제 시야 제한도 좀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조종사들이 이런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나 봐요. 뭐 지금도 아마 있을 텐데 네. 정시 도착, 정시 랜딩, 도착이요? 네. 그러니까 지연되면 안 된다. 네네네. 이걸로 아마 뭐 일종의 고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압박이 무리하게 굉장히 강했나 봐요. 그래서 관제탑에서는 계속 착륙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세 차례나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이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네. 요게 이제 93년도면 뭐 YS 정권 때 우리나라가 막 OECD도 가입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때에 딱 그 시절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도약했는데 다른 인프라는 상당히 후진적인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네. 그게 딱 보여지는 사고가 네. 요때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성수대교나 그러니까 뭐 상품 이때부터 이제 완전 헬게이트잖아요. 지금 이런 우리나라. 것들이 이제 네. 열리는 건데 1년에 하나씩 터졌었잖아요. 계속 터진 거죠. 네, 네, 이때 93년, 당시. 94년, 95년 이렇게 이 터졌는데 아시아나 사건 요거는 그 승객 숫자는 대충 어느 정도였었어요? 116명이 타서 네. 그러니까 승객 110명, 승무원 6명 해서 116명이 탔었던 네네. 국내선. 소형 국내선이었는데 68분이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대참사였던 거죠. 뭐 네. 하반신 마비가 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구조 헬기도 되게 좀 웃긴 게 네. 웃기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게 네. 전문 구조 헬기가 아니어가지고 경헬기였나 봐요. 그래서 기내에 들 것이 자리할 수가 없어서 네. 부상자들을 그냥 와이어에 매달아서 그대로 실어 날린 거예요. 요게 뉴스에도 아마 화면으로 나갔을 제가 거예요. 이야기하는 게 바로 네, 그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척추 다쳐가지고 네, 하반신 네. 마비 온 부상자들이 꽤 있었고요. 네. 이게 일종의 2차 부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뉴스에 포착된 게 네. 뭐 지상파 3사는 물론이고 뭐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들, 뭐 네, 조선동아, 뭐 한국 이런 데 다 나간 게 이제 가벼운 원피스 차림의 한 여성 승객 이 부상자를 네. 와이어로 매달아 올리면서 원피스가 바람에 날려서 이제 위로 젖혀졌고 뭐 이때 이 여성의 속옷이 네. 모두 노출된 그러니까 모자이크 없이 그냥 그대로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네. 게다가 이제 KBS에서는 이 여성 부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그때는 맞아. 그때는 주소 이런 거 그냥 다 공개했어요. 번지수만 제외하고 다 뭐 그러니까 서울 무슨 동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그랬어. 여과 없이 정말 잔혹한 내보내고 시대였네요, 진짜. 막 부상 쇼크로 몸을 떨던 어린 아이한테도 음. 마이크를 막 들이대면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던 시대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때 요 유족 중에 네. 그 김경호 씨가 가수 김경호 씨가 1집에 누명 쓴 아이란 노래를 넣었는데 네. 이제 김경호 씨의 조카랑 네, 네. 이모님이 이 사고를 통해서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슬픈 마음을 이제 어. 그 노래로 수록해 놓기도 그 했었고. 제목이 왜 누명 쓴 아이인지 그것도 좀 뭔가 사연이 있나 싶기도 하네요. 네, 이제 음. 그냥 안타깝게 죽은 네네네네. 아이에 대한 내용인 것 음, 같아요. 음, 뭐 음, 가사나 이런 걸 제가 뭐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 그냥 뭐 한번 네. 찾아서 한번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 당시에 그냥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왜 있었을까 싶으면 개별적 사건으로만 보면 너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근데 그걸 아까 원우 씨가 말씀하신 네. 것처럼 연쇄적으로 매년 터졌거든요. 네. 이런 대형 참사들이 계속 터졌던 데는 정말로 우리 사회가 급속한 발전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그렇죠. 암적 요소, 뭐 어두운 면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그 시대, 그 험난한 시대를 돌아오게 됐고 그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이제 종종 그런 일들이 터졌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도 그렇죠. 있었고 네. 아주 뭐 최근에는 뭐 이태원 사고나 뭐 그렇죠. 세월호 사건이나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영원히 이런 일들은 해결되지 않는 걸까라는 좀 슬픈 네. 마음이 들면서도 좀 다시는 이런 사건 사고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 네,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30년 전을 보면서 아 저 때는 정말 저렇게 야만적이었지 우리가 그러니까 요런 네.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이제 지금의 우리는 얼마나 야만적일 수 있는지를 좀 네.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요 시대의 네, 야만성이 또 있죠. 네, 뭔가 우리는 지금 어떤 야만성이 있을까를 네. 살면서 이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곧 정점이고 다 득도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만심에 빠질 때가 있는데 지금의 우리를 좀 우리는 뭐가 문제일지를 네.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시간이 싶었어요. 흐르면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인디아나 존스 발굴했지만 막 고대부터 지금까지 오면은 이제 뭐 기술은 발전을 하잖아요. 네. 뭐 고대 사람들이 아무리 뭐 피라미드 만들고 해도 어쨌든 핸드폰은 그쵸, 없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핸드폰의 뭐 메모리인가? 네, 뭐 이런 게 50년대 우주선보다도 더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뛰어난 하나씩 네. 갖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기술은 발전하는데 근데 이제 정신은 발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뭐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뭔 말을 했는지를 여전히 주목하는 이유도 정신은 그렇게 빨리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대는 근데 진짜 그랬었어요. 그런 뭐 주소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아예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쵸. 것 같고 뭐 이 아시아나 사건으로부터 2년 뒤에 삼풍백화점이 붕괴하는 사건에서도 지금 생각하면 되게 속도가 지금이랑 달랐던 게 그 사건이 6월 달쯤에 맞아요. 발생을 했는데 네. 제 기억으로 뭐 주병진 쇼 이런 거에 한 그 해가 바뀌기 전에 생존자들이 토크쇼에 나왔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이렇게 증언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이렇게 뭐 실명과 그러니까 그들을 되게 이렇게 또 뭐 영웅처럼 이렇게 또 보여주기도 하고 뭐 그런 보도 윤리들이 지금이랑은 너무 달랐던 거죠. 그리고 아마 이 아시아나 이것도 이제 이게 아까 기장 네. 운전 미숙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그런 한편으로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떤 업무 환경 같은 게 네. 지금이랑은 맞아요. 또 너무 다르게 힘들게 굉장히 그러니까 좀 배치도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기장이랑 부기장이 둘 다 네. 목포 공항에서 예. 운항했던 경험이 2번밖에 없는데 음. 굉장히 난 코스였대요. 아. 부기장이 사실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민항기에 온 지는 얼마 안 된 두 분 다 이제 공군 출신의 그렇군요. 조종사였는데 네.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저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인터넷 밈으로 막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90년대 이런 네, 얘기 네.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폭우가 와도 출근해야 되고 뭐 이제 이렇게 그쵸, 막 우리가 그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한편 네. 이렇게 정말 비극적. 정말로 네. 정말 삶과 죽음이 아예 그냥 이런 걸로 갈려버리는 이런 사건들도 있었다. 그래서 진짜 90년대 요 구간이 진짜 암흑기예요, 진짜. 네. 계속 이런 정도의 스케일의 사건들이 정말 매년 일어나서 정말 우리를 공포에 떨게 했었던 그때 기억이 또 저도 새삼스럽게 나네요. 네,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오늘 또 가요톱텐 요약까지 해드리고 오늘의 녹음을 마쳐볼까 하는데 1993년 7월이 굉장히 뜨거운 그 해였어요. 1993년 여름은 그냥 가수 이름 2개 말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일단 듀스가 데뷔를 하고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2집을 발표를 해요. 하여가죠.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듀스 얘긴데 요때 듀스가 나를 돌아봐라는 노래를 가지고 이현도, 김성재 2인조죠. 그쵸. 이렇게 둘이서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때 이 방송국 경쟁 구도가 좀 재밌어요.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은 MBC에서 발굴을 했었던 가수거든요. 임백천 씨랑 맞습니다. 특종 TV 연예라는 프로그램에서 데뷔를 했는데 반면에 듀스는 SBS에서 밀어주는 가수였다고 해요. 이 당시에 SBS는 개국 3년 차를 맞은 신생 방송국이었고 아직까지 이렇게 막 뭐 가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가요 톱10 이렇게 막 명망 있는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듀스를 조금 밀어주는 약간 네. 분위기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듀스는 1993년도에 데뷔를 해서 7월 달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해서 이 나를 돌아봐라는 데뷔곡이 이제 KBS 가요 톱10에도 10위권 내로 진입을 하면서 빠르게 인기를 얻는 분위기였고 서태지와 아이들 2집 하여가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그 히트곡이었는데 4주 연속이 그 1위를 하고 김수희의 애모를 그렇죠. 이기지 못하는 맞아요. 골든컵을 타지 못했을 뿐더러 요때랑 또 지금 우리 시대 그 흐름이 좀 속도가 다른 게 하여가가 나오자마자 막 1위 후보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하여가가 1위 후보까지 올라가는데 한 달 정도가 걸려요. 그 정도로 되게 좀 지금이랑은 또 이런 속도가 요즘은 바로 딱 바로죠, 바로. 발표되면 바로 0시부터 바로. 헤아려지잖아요. 그쵸. 바로 음원 그래서 차트로 올라가잖아요. 뭐 지상파 차트도 그래서 그 주에 막 예를 들면 뭐 그쵸. 그 아이돌 가수들의 1위 후보가 올라가고 이런 음. 식인데 이때 이 느릿느릿한 이런 경쟁 구도에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다. 근데 그거 치고는 듀스가 상당히 빠르게 인기를 얻어서 지금 이제 30주년이 돼가지고 올해 뭐 그 이현도 씨가 막 뭐 요새 뭐 이렇게 뭐 프로모션도 하고 아르현도. 예, 그렇죠. 아르현도. 아르헨도죠. 사실 아르헨도. 네. 근데 이 당시에 또 이 스타들이 그 병역 문제가 또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뭐 사실 제가 또 너무나 좋아하는 뭐 윤상 씨나 네. 뭐 015B의 정석원 씨나 이런 분들도 다 병역 그렇죠. 문제가 있어가지고 활동을 못 하거나 쉬거나 막 이랬었던 때인데 뭐 그래서 듀스 얘기 오늘 또 뭐 여름 안에서라는 명곡을 또 갖고 있는 노래이기도 해서 듀스 데뷔가 30주년 됐다. 조 셰프님은 근데 듀스를 이렇게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저는 어릴 때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고 이제 사실 되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팀이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춤을 제가 어릴 때부터 못 췄기 때문에 네. 그 잘 추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도 없었어요. 아 싹이 없어져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근데 이제 되게 근데 동경도 그 없었대. 여름 안에선 좋아했죠. 네. 근데 여름 안에서가 그 1집 일집은 아니지 않나요? 1집은 아니에요. 일집은 1집은 아니고 아니에요. 2집 앨범인가 뭐 그래요. 네. 여름 안에서는 지금도 네. 저는 여름 노래의 그쵸. 최강은 여름 정석이죠, 안에서 정석. 계속 리메이크 되잖아요. 겨울 노래의 맞아요. 최강은 터보의 회상. 아,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그 박대희 선배님은 지금 뭐 꼭 듀스 서태지가 아니더라도 90년대 30년 전 뭐 좋아하는 가수나 이런 거 있으셨어요? 아니 그 아까 그 저기 조쿠나님께서 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한번 쓱 찾아봤는데 네. 그때 저 김원준님이 그때 데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오. 저희가 좀 몇 달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네네. 맞아요. 신인 가수 김원준이 이때 한참 활동하고 있었어요. 제 저 그 여동생이 있는데 네. 그 김원준님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항상 그 저 김건모에 가려서 음악성이 좀 가려졌다고 항상 그 좀 아쉬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저희도 얘기했었는데 사실 네. 싱어송라이터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김원준도 항상 자기가 작사 작곡하고 네. 맞아요. 그때 이 저 잘생긴 외모에게 다 가려져서 정작 김건모는 곡은 못 쓰는데. 그렇죠. 그게 제 여동생은 그게 항상 좀 네. 아쉬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 얼굴 맞아요. 때문에 손해 본 거죠. 네. 그쵸. 사실 능력치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근데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얼굴 때문에 손해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 그냥 그 정도는 감수해라. 감수하시고 뭐 장가 잘 가시고 했는데 뭐. 그죠? 대단히 편견 어린 방송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은 꼭 90년대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박대희 선배님의 음악 취향도 궁금하거든요. 김국환의 타타타. 아이 그거는 잠깐 틀었죠. 이 김국환의 타타타는 아니고. 네.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다 그냥 그 이렇게 총 망라했을 때 뭐, 그냥 인생 가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인생 곡이라. 왜냐면 요 코너에서는 언제 모실지 또 모르니까. 제가 그 조쿠나님한테는 한번 얘기한 적인데 전 대중문화의 핵심은 네. 건선징악과 해피엔딩이라고 보거든요. 아, 네네. 그런 면에서 뭐 이렇게 봤을 때 전 음악도 조금 밝은 노래들을 좋아해요. 네. 밝은 네. 노래들 그럴 수 뭐, 있죠. 슬픈 노래보다는 네, 그 조금 밝은 노래, 이렇게 사회 비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희망을 주는 노래, 뭐 네. 사회 비판적인 노래들도 있나요? 제가 뭐 그거는 힙합 음악이라든지 힙합은 뭐. 일단 못 알아들어서 아,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근데 뭐 서태지 같은 경우도 사회 비판적인 요소가 있죠. 뭐 교실- 시대유감 뭐 이런 거. 교실이라든지 뭐. 그냥 뭐 필승 뭐 그 이런 거. 음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음 자체가 일단 좀 그러니까 조금 밝아야 되고 멜로디가 우선이구나. 네, 예, 네, 예. 좀 음이 좀 밝아야 되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가사 같은 것들로 보면은 네. 이제 뭐 제가 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좀 네. 좋아하는데 뭐 이게 옛날에 그 오장박 트리오의 내일이 찾아오면 같은 네, 그런 노래들 내일이 찾아오면 아니 뭐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이거? 뭐 어떤 그 내용이- 김장훈도 불렀었어요. 내일이 찾아오면. 네. 맞아요. 맞아. 네. 그리고 뭐 서영은의 웃는 거야 뭐 이런 노래들 좋아해요. 아 이렇게 웃는 좀, 거야. 네. 아, 되게 밝고 건전한 노래를 좀 클릭비의 좋아. 백전무패. 아, 아니 뭐 너무 좀 뭔가 고상하지 않아서 죄송하긴 아니 한데 너무 아니, 좋은데. 약간 이런 노래들이 너무 저한테,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에서 나와 클릭비가 나올 줄은 예, 몰랐던 귀에 거예요. 이렇게 팍팍 꽂히는 그런 게 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장박이랑 서영은은 제가 유추 가능했는데 네. 클릭비는 그러니까. 생각 아니 못했네. 쭉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족보 없이 그냥 듣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힙합 말씀하셨으니까 그 베이직의 스탠드업이라는 아. 그 노래 그게 이제 베이직. 네. 약간 제 인생 제가 그 사람들 이렇게 약간 회사 들어갔어요. 그 힙합 그 결혼해가지고 네, 네, 네. 이게 아, 힙합하다가 맞아. 그 가사를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냥 네. 아들과 뭐 부인을 위해 들어간 회사 뭐 이러면서 이렇게 쫙 나오는데 그거는 약간 좀 그런 게 약간 좀 있었죠. 본인의 네. 그걸로 좀 예, 받아들이시는. 예, 그냥 저는 약간 그걸로 이렇게 그걸 제가 들은 게 아니고 그 누가 이렇게 야 네 얘기 같다 하고서 이렇게 들어보라고 줬어요.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하여튼 좀 그런 가사는 조금 희망적인 거, 음은 네. 이렇게 좀 밝은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막 노래방 좀 유치하죠? 예, 좀 아니 유치해. 뭐 유치한 건 아니고. 아니 그 취향이 그럴 수 있는 거죠.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고 그러세요? 과거에는 뭐 좋아한다기보다 이렇게 가면 많이 갔었는데 네. 요새는 술도 잘 안 먹고 해서 그게 또 맨정신에 부르기는 또 약간 좀 조금 간지럽죠. 예, 네. 조금 수줍고 그러니까. 민망하고. 예. 예. 재밌네요. 또 이렇게 제 클릭대 100.5패는 정말 아예 기억 속에서 잊고 있었던 저 노래였는데 과거에 제가 저기 저 고등학교 동창들과 축구할 때는 네. 항상 그 노래를 듣고 시작했어요. 무조건 이길 것 같았어요. 그 노래를 듣고 시작하면 정신을 한번 가다듬고 그 저기 이렇게 고양하는 월드컵 그 같은 거 보면은 네. 이렇게 농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저기 응원가 같은 선수들 거네요. 이렇게 헤드폰 그쵸. 쓰고 네, 시작 전에 네. 이렇게 뭐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원이야, 그렇죠. 저는 그때 그렇죠. 클릭비의 100.5 클릭비의 100.5패를 이렇게 듣고 있었죠. 너무 소년 박대희 같은 아니, 느낌. 정말 강백호 같지 않아요? 뭔가 뭐 여러 맞아요. 느낌이? 네. 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가 박대희 선배님이랑 지난번에 녹음을 하고 닮은 사람이 있는데 응. 누구지? 너무 생각이 안 나는. 근데 이제 일본 개그맨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아실 리가 없는 분인데 근데 일본에서 본인이 개그맨인데 네. 본인이 드라마 각본도 쓰시고 이런 오. 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결이 비슷하신 분이에요. 네. 소설도 쓰고 오 바카리즘이라고 하는 바카리 또 성도 아니 그러니까 바카리즈무? 예명이에요 예명. 예명. 바카리즈무라는 바카리즈무. 그 일본 개그맨이에요. 어. 그게 리즈무가 일본어로 리듬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얼굴 한번 찾아보실래요? 진짜 약간 분위기가 비슷해. 이분 아. 이분은 머리가 아주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아니 근데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나 이렇게 들어보면 맞아요. 되게 그 있어. 말투나 이런 게 있어. 그다음에 이분의 재능도 좀 비슷하잖아. 어. 막 이렇게 각본도 쓰시고. 재밌고 네. 유쾌하고. 네. 그래서 뭐 이분도 권선징악을 좋아하시죠. 그건 모르겠어요. 일본 개그맨들은 보통 변태라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갖고 오늘 저희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가 뭐 3시간 동안 지금 나눠 봤거든요. 네. 오늘 오늘도- 좀 어떠셨는지 두 분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뭐 저는 뭐 이번에도 여지없이 재밌었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 매번 이렇게 함께하면 참 좋을 텐데 이건 뭐 박대희 선생님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 네. 저는 오늘 그냥 호우 시절을 통해서 음. 가끔씩 그 아드님과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네. 나눠주시겠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큰 수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오늘 인디아나 존스 얘기도 재밌었지만 그 여행 얘기 하실 때 잠깐 어디를 좀 이렇게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저도 사실 오랜만에 되게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좀 행복한 녹음의 기억이 또 더해진 것 같은데. 그 얘기 할 때는 네. 저도 사실 좀 흥분이 되죠. 음. 그리고 무섭고 음. 이 두 가지 생각이 막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칩니다. 아. 무섭다. 사실 그 저도 이제 되게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회사를 그렇죠. 그만두고 이제 그걸로 새로운 길을 가는 거라서 네. 그 얘기할 때는 흥분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도는데 네. 뭐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좋아요. 항상 좋습니다. 네. 살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계속 꿈꿔왔던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제 1 프로젝트거든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네. 예, 그래서 오늘도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회가 돼서 조금 이 여행에 대해서 제가 진도가 나갔으면 네. 어느 정도 또 준비가 되고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으면 그때도 언제든지 뭐 불러주시면 제가 와서 뭐 그런 얘기를 같이 할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박대희 선배가 그 외계인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외계인 우리가, 영화를 하나 우리가 뭐 외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네. 할 때 아, 하반기에 한 번 더 박대희 선생님께서 조금 괜찮으시다면 네. 저희가 귀한 걸음을 해달라고 모시고 싶습니다. 네. 고고학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허. 조금 다른 관점이죠. 주류 고고학과 다른 관점. 예, 거기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아까 인디아나 존스 4편에 나왔던 외계인, 네. 일반인들은 뜬금없이 받아들이는 음. 예, 그런 얘기들을 뭐 또 저번에 얘기하신 듀운을 하시기 전에 네. 네. 이 외계 문명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전에 듀운에 외계 문명이 나오죠. 거기도 외계인들이 거기 나오는 그냥 거죠. 그렇죠. 그 외계인 자체죠, 문명이죠. 뭐. 예, 네. 예, 그 뭐 그런 얘기를 하시기 전에 이제 네. 그런 게 진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필요하시면 불러주시면 예, 또 그때 와서 짧은 지식을 또 이렇게 좀 떠들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발굴했었던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 해리슨 포드가 인디아나 존스를 처음으로 찍었던 때 나이가 지금 저희 또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또 지금 이렇게 가슴이 뛰는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도 어찌 보면 넥타이나 존스의 인생에는 상당히 잘 어울리는 전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해리슨 포드가 처음으로 인생의 문을 열려고 했었던 그 시기랑 되게 비슷한 나이대인 거니까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저희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좀 많이 자주 들려주시고 얘기도 들려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